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서술형 문제 스킵하고 다음 문제부터 같이 풀 겁니다. 자,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을 더블령 변수에 넣고 해당 변수의 값을 다시 i에 넣는 코드를 작성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를 좀 하라는 얘기죠. 지금 i에 있는 10 얘를 더블령 변수에다가 넣었을 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d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10.0이겠죠? 자동으로 자바가 형태를 변환시켰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값의 손실이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근데 이 코드를 하고 싶어요. 이제 10.0이라고 변환되었던 이 d라는 값을 인트형 인트 변수에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은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이 녀석의 소수점 자리인 0 값을 없애게끔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i를 출력했을 때 10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d는 여전히 10.0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d의 값이 바뀌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d의 값을 활용해서 변환된 값을 i에 넣겠다라고 하는 거지 d의 값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형변환에 대한 문제였고 다음 문제. 자, 문제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타입 변수를 만들어서 페라리 객체를 연결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 왜 이 말이냐면 자동차 리모컨이 얘를 가리키려면 결국에는 자동차 리모컨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얘가 객체를 바라봐야 돼요. 그죠? 지금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자동차 리모컨을 들고 있으려면은 변수가 자동차 타입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못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자동차 리모컨을 들게 한 다음에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하라 했으니까 페라리 클래스를 보고 페라리 객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연결시켜주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 일단 이걸 하라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이유는 지금 페라리는 자동차야 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참조하게 하는 코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간을 드리기 전에 직전에 해봤던 그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그 표준 TV 리모컨과 LG TV 리모컨 이거 하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그러니까 이 페라리 객체를 말하는 거죠. 이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그러니까 자동차 리모컨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해보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한테 얘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줘야 돼요? 형변환을 해줘야겠죠? 왜? 이 자동차 자, 그림으로 아까 복습 겸 하나 그려보자면은 리모컨이 있을 것이고 넘겨받는 과정에 변화 일어났고 여기는 자동차 타입이니까 얘는 자동차 리모컨이다. 그죠? 얘는 페라리 리모컨이다. 얘는 디스니까요. 그죠? 여긴 페라리 객체니까. 이런 상태에서 변수 하나 만들어냈고 얘는 페라리 타입이니까 페라리 리모컨밖에 받지 못하는 녀석인데 얘를 넘겨받아야 되니까 이거 그냥은 못 받아. 페라리 리모컨으로 바꿔서 내놔 라고 해서 결국에는 페라리 리모컨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버튼 개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까지 코드가 실행된 이 시점에서 A 자동차를 가지고 누를 수 있는 버튼은 몇 개예요? 여기는 2개겠죠. 왜냐면 이 녀석은 2개밖에 버튼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A 페라리 변수에 이 녀석이 넘어가면서 A 페라리한테 넘어온 이 리모컨은 버튼이 총 몇 개예요? 3개겠죠. 자,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페라리 객체가 들고 있던 디스에는 버튼이 몇 개예요? 3개겠죠.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형변환을 해주면 이제 이 A 페라리한테
달리다, 서다, 뚜껑이 열리다 다 사용이 가능한 상태. A 자동차한테는 달리다, 서다밖에 쓸 수 없는 상태. 이거를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리모컨을 눌러서 공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세부 과정을 자세히 쓰라고 하고 있는데 얘도 서술형이었군요. 그냥 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에러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이 A무기 변수를 불러다 놓고 리모컨을 누르는데 공격 메서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변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얘는 무기 리모컨이니까 무기에 공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뭐 남겨놔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남겨놓으면 오버라이딩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물려받은 대로 쓰는 거고 그런 개념이니까요. 얘는 뭘 정리하라고 하는 걸까요? 문제가 일단은 이걸 한번 따져볼까요? A무기 변수가 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리모컨을 가져와서 공격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올바르게 만들어 놓고 해결하는 과정이 아닌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올바르게 만드는 이 상태로 공격 버튼을 누르면 무기 얘는 무기 리모컨 그리고 공격 버튼의 전파가 원격으로 타고 와서 활기체의 공격 버튼을 누르는 것과 게임처럼 작동.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기체가 가지고 있는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는 상태. 이때 이 녀석은 물려받은 공격 혹은 오버라이딩한 공격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에러 상황인 채로 이 문제를 서술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칼 클래스에는 공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공격 버튼을 누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 녀석은 칼 리모컨이 아니라 무기 리모컨이었다. 근데 무기 리모컨에는 공격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버튼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누르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람 타입으로 사람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 허용된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타입과 객체 타입이 매칭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행위까지 되어 있고요.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거 이 코드가 문제가 없어야 되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AOM8은 변수인가요? 메서드인가요? 이 AOM8은 변수예요? 메서드예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변수죠? 왜? 저장의 목적을 띠고 있잖아요. 대입연산자를 사용해서 뭔가를 저장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메소드일 수가 없죠. 메소드는 애초에 저장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실행의 목적이지. 그죠? 이게 무조건 변수입니다. 그럼 AOM8이라고 하는 녀석이 변수라는 건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네요. 그럼 얘가 변수인데 어떤 타입으로 이 변수를 만들어야 활객체 리모컨을 넘겨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파일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팔 객체를 만드는 것부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8을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팔 객체는 무난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이 녀석을 팔 리모컨을 awen8이라는 변수한테 넣어줘야 돼요. 줘야 돼요. 자,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과정이요. 객체를 컨트롤하는 그 객체 안에 있는 변수를 불러왔을 뿐인 거지, 사실상 이거 하고자 했던 거예요. 코드 이렇게 써놓고 이 물음표에 들어갈 타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는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파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을 통해서 뭐 다른 대책도 있겠지만, 지금 클래스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거 상속받은 것도 없는데 이거 가능하려면 무조건 8밖에 없죠. 이거 팔 아니고 뭐 다리 이런 타입이 오면은 가능해요? 안 되죠? 뭐 사람 안 되죠? 안 됩니다. 무조건 팔이 와야 돼요. 이 문제랑 동일한 겁니다. 객체 안에 한 다리를 건너서 리모컨을 한번 눌러서 객체 안에 있는 변수를 봤을 뿐인 거고, 사실상 이렇게 보는 거나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은 거다. 결국은 이 A18은 변수고 얘도 변수니까 얘네가 이 변수가 들어있는 위치만 다를 뿐 하는 일은 똑같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도 만약에 굳이 상속을 쓴다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굳이가 되는 건데, 이래도 해결은 돼요. 에러는 없습니다. 팔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자바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은 하죠. 수용할 수 있는 타입이 됐으니까. 근데 AB 테스트, 팔은 사람이다, 이건 이상하죠.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진짜 간단하게 그림 하나만 그려보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비슷한 상황을 그림으로 살짝 표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거가 A 사람 변수고, 여기가 사람 객체라고 했을 때 어디였어? 에이? 다시 이렇게 있을 때 리모컨 연결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나이와 왼팔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얘는 이제 나이, 얘는 A 왼팔 변수니까 둘 다 필요한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게 리모컨일 거고, 우리가 또 다른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얘는 팔 객체가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이런 걸 다 가능하죠. 왜? 객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인스턴스 변수들, 클래스 변수도 마찬가지. 이런 변수들은 그냥 변수니까. 우리가 변수한테 리모컨을 주는 행위, 뭐 이렇게 A 사람이라는 변수 만들어서 리모컨을 넘겨서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 객체 안에 있다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8클래스 안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사람 객체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불러와서 얘한테 리모컨 누르면 이제 이 변수 접근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사람 객체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거 말한 거예요, 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겹겹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 이거는 지금 어거지를 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일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그냥 코드 작성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이해하면 돼요. 사람, 객체, 연결, 그리고 여기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얘한테 팔객체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팔에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 녀석한테 또 다른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 이거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사람이고 여기가 팔이고 여기가 또 사람이 되는 건데, 사람한테는 또 뭐가 있어요? A 왼팔 변수 있겠죠. 사람 클래스 보고 또 만들어 낼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또 넣어주는 작업을 만약에 하면 또 내려가는 거고, 안 하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고. 그렇게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억지를 부릴 수 있는데,
사람, 팔, 사람. 이거를 하나 진짜 억지를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가능은 할 텐데. 될라나? 저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에러는 없네요. 코드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에러는 없네요. 그러니까 타입이 맞아서 에러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까지 만들어내서 결국에 사람 객체 연결했거든요. 그러면 A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어쨌든 사람 타입으로 만든 변수니까 사람 객체, 사람 데이터면 사람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거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녀석도 결국 사람 객체 컨트롤하는 리모컨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코드가 상당히 이상한 코드예요. 이거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좀 심플하게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타고 여기가 또 타고 여기가 또 탔는데 결국 여기다가 이거 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녀석을 넘겨줬다. 웃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 일은 없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도 당연히 타입이 맞으면 왔다 갔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동일한 건데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예요. 일단 전사 클래스부터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이 녀석한테 나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겠네요. 일단 int 나이. 제가 왜 나이의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했죠? 당연히 정수형 데이터 들어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눈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a묵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했을 때 얘가 없다면 활, 칼 둘 다가 아니라 이게 활뿐이었다면 a묵의 타입은 뭘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활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활 클래스 없으니까 바로 하나 만들어주면 얘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주석이 풀리는 순간 얘는 말이 안 되는 코드가 되어버리고 있죠. 왜냐면 칼 클래스도 필요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A무기의 칼이 연결이 안 되겠죠. 왜? A무기 타입 뭐다? 활이다. 근데 활 타입, 활 리모컨만 들어갈 수 있는 녀석한테 칼 리모컨 넘겨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들어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알고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 있죠. 있기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칼은 활이다 라고 우리가 자바한테 명시를 해준다면 자바는 얘를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요? 활이 어떻게 활이에요? 그쵸?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AB 테스트 통과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도 활객체랑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활객체랑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얘네 둘의 상관관계를 AB 테스트를 반대로 뒤집어서 해봐도 AB 테스트는 통과를 못해요. 그럼 얘네들끼리 직접적인 상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우리가 해봤던 방식 중에 하나인 얘네 둘을 어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자. 이 타입을 만들어내면 얘한테 활과 활이라고 하는 애가 둘 다 포용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칼과 활 둘 다 포용하려면 무기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우리가 해본 거기도 하고. 자, 그러면 무기라고 하는 클래스가 일단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무기 타입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무기 타입은 여기에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둘 다 무기야 라고 인정받게 해주기 위해 extend를 사용해서 무기라고 하는 얘를 상속받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무기한테 여기에는 쏘다, 여기에는 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A무기라고 하는 A전사 안에 있는 A무기라는 변수를 불러내서 리모컨을 누르면 쏘다나 배달을 쓸 수 있나요? 자, A무기라고 하는 이 녀석 결국에는 객체 연결됐으니까 리모컨이죠. 리모컨 들고 있겠죠. 그럼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누를 수 있는데 그렇게 누르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쏘다 혹은 배달을 쓸 수 있나요? 못 쓰겠죠. 이유는 무기 리모컨에는 이런 버튼 같은 거 없으니까. 자, A 전사가 가지고 있는 A 무기를 불러다가 리모컨을 누르는데 얘는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무기 쪽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들의 이름을 공격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공격이라는 버튼 누를 수 있을 거고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활객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활이 공격이라는 오버라이딩 메서드를 실행할 것이고 활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순간이라면 얘가 일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코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격은 쓸 수 있으니까 자,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의 출력 값을 순서대로 잘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거 문제 하나도 안 꼬여 있는 거고요. 되게 간단하게 잘 안 보이시죠? 차라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밑에가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일 거라서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순서대로 잘 예상을 해본다면 자, 누가 먼저 나와요? 활이 먼저 나와요? 칼이 먼저 나와요? 칼로 쏘다가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칼로 베다가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자, 이러면 뭐 나와요? 출력의 결과는 방금 전이랑 달라지지 않겠죠? 부모가 공격하다라고 하는 출력문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자식 클래스들이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본인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얘네들한테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쓸데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울 건데 이 개념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고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이거 안 따라주셔도 됩니다. 그냥 화면 보셔도 돼요. 자,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딱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이거 나 2는 뭐야? 나 2.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널이랑 0 나오겠죠? 그쵸?
나머지 출력의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문자로 써놓은 거니까 이제 변수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널이랑 0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지금 저는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면서 선언하고 초기화를 같이 진행한 적이 딱히 없었을 텐데 제가 지금 이제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게 안 되지 않고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김철수의 22. 잘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러분들 낚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부정이 아닙니다. 여기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김철수 22. 잘 나와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식은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식 중에서 명시적 초기화라는 방식이에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같이 진행해버리는 거. 이건 명시적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명시적 초기화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어요. 언제만 쓸 것이냐? 우리 파이널 상수 만들 때에만 쓸 거예요. 상수는 애초에 명시적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수 제외하고는 명시적 초기화를 쓰지 않을 거고 상수만 쓰게 될 것이다. 근데 왜 명시적 초기화를 안 쓰냐? 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있냐? 우리는 이 방식 말고요. 다른 방식으로 보통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세 번째 방식으로는 생성자를 사용한 초기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볼 녀석은 이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생성자. 지금 명시적 초기화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얻어봤는데, 이거 말고 초기화 블럭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생성자 먼저 해볼 겁니다. 생성자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고. 자,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 때 접근 제어자, 스태틱 유무, 그 다음에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메서드 명, 초가로, 중가로 이렇게 만들었죠. 자, 잘 보세요. 생성자는 스태틱 유무 같은 거 쓰지 않아요. 생성자한테는 스태틱 생성자라는 건 없습니다. 좀 달라요, 이거는. 아예 없고요. 생성자는 리턴 타입도 존재하지 않아요. 접근 제어자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쓸 거라 그랬죠, 한동안. 자, 그럼 뭐만 남았어요? 메서드명, 소가로, 중가로만 남았죠. 자, 생성자는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또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생성자를 가르쳐 드린다고 하면서 메서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고 사용해봤던 그런 메서드들과 동일한 메서드의 일종인 녀석입니다. 단 생성자라고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서드의 성질을 웬만한 건 다 비슷하게 띄면서 좀 다른 부분, 특별한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 특별한 부분이 이제 리턴 타입이 없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태틱 유무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이 특징. 이 생성자는 메서드 이름을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무조건 이 해당 클래스 이름으로 써줘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생성자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1 같은 거 혹은 A 같은 거 하나라도 붙이면요. 얘는 이제 이 메서드 양식에 어긋나서 정상적인 메서드의 형태가 아니다. 리턴 타입이 없지 않냐 지금. 이 메서드는 지금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클래스랑 동일하면 얘는 그런 거 없이 얘는 생성자구나 라고 그냥 알아요. 잡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이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 또 알려드릴 건데,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딱 한 번 실행됩니다. 자,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딱 한 번 실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필요한 시점마다 호출할 수 있죠. 메소드는 원래 외부에서 그냥 호출해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생성자라는 녀석은 우리가 따로 호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성자도 메소드의 일종이지만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호출할 수 없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외부에서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이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는 이 상황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언제는 호출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자, 이게 일단 생성자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막 배우고는 있지만 사실 얘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 써왔어요. 제가 객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new라는 키워드 자체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요만큼이 얘가 생성자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 녀석이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생성자에다가 우리가 뭔가 코드를 넣어 놓으면요, 이 생성자를 통해서 그 모양으로 객체를 만들어줄 역할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생성자라고 했는데 우리 그동안 코드 쓰면서 이거 한 번도 안 썼었죠. 이거 지금 처음 써봤잖아요. 근데 객체 만들 때 뭐라고 했나요?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모양, 얘는 뭐야 이거? 이 녀석은 기본 생성자거든요. 완전 기본 생성자인데 이 기본 생성자는 그냥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 생성자 모양대로 객체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태클을 걸지 않는 거죠. 이 안에 만약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 라고 하면요, 얘는 나와요. 이 값이 나옵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한번 실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면 new 이 생성자로 나 객체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호출이 된 거예요. 우리가 메서드 호출문 생각해보면은 A 사람 안에 만약에 자기소개라는 메서드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A 사람한테 점 눌러서 자기소개 호출하죠. 그럼 이 호출하는 상태를 잘 보시면은 결국 메서드 이름 소괄호 이걸로 불러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 이거 생성자 이름이었잖아요. 그리고 소괄호가 왔어요. 호출한 거예요. 지금 생성자를.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딱 한 번 실행될 수 있는 이유는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우리가 호출할 수 있으니까 이때가 유일하게 별도의 호출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호출되는 시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자가 지금 호출된 시점에 이만큼의 일을 한 거고요. 일을 했으니까 이 인스턴스 변수들한테 값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안 했죠. 지금 A 사람 점 이름에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넣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과 나이가 생성자에 들어있는 값으로 나온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 얘는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실행시키면은 이름 어떻게 나올까요? 이 밑에 있는 박철수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이게 나올까요? 얘는 이게 나와요. 왜냐면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딱 한 번 실행된다라고 했어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여기서 끝났죠. 코드가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이 A 사람 버튼을 눌러서 갈 수 있는 이름과 나이에는 박철수 33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다시 변수 불러다가 값을 재할당한 거죠. 박철수 어디 갔어요? 사라지죠. 덮어 씌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값 나오는 겁니다. 생성자가 실행되는 그 시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만약에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았다면 생성자는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객체를 만들어야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성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실까요? 아주 기본적인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